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북스케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캠벨 박사가 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China Study입니다. 캠벨 박사에게 중국 사람을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이 프로젝트를 뉴욕 타임즈는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소개합니다. 중국은 1970년대 초반 주은혜 총리가 암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자신의 질병과 중국 사람들의 질병을 알기 위해 2,400개 지역에 8억 8천만 명을 대상으로 12종류의 암에 대한 사망률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조사에 참여한 인원만도 65만 명이나 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생의학 연구 프로젝트였다고 소개합니다. 그 결과로 중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암에 관한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암 지도를 통해 암이 지리적으로 다르게 분포되고 있으며 단일 소수민족이지만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죠. 중국의 암 지도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암 발생률이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무려 100배나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고작 해봐야 지역별로 암의 발생률이 두세 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죠. 자, 먼저 중국인과 미국인의 음식 칼로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인은 전체 칼로리의 15에서 16%를 단백질에서 얻고 있는데 그 가운데 80% 이상은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전체 칼로리의 9에서 10%만을 단백질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10%를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죠. 그러니까 중국인과 미국인의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무려 70%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인들은 섬유소와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제품을 주로 섭취하기에 전체 열량은 높았어요. 하지만 지방과 단백질 섭취량은 적었죠. 당연히 동물성 식품은 적게 섭취하게 되었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국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170에서 290 미리그램이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mg 이하로 내려가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국을 조사해 보니까 혈중 콜레스테롤이 127mg이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은 평균 수치가 94mg이었습니다. 자, 그럼 미국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85%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사망의 1위가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암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심장질환 환자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음식 때문일까요? 조사 결과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콜레스테롤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요. 또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 증가는 지방 섭취 증가와 연관이 있었어요. 그 결과로 유방암과 대장암 및 각종 심장 질환 발생에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물성 식품과 단백질은 여성 호르몬 수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 농촌 여자들의 초경이 매우 늦게 나타났는데요. 130개 마을에서 여자들의 초경을 조사한 결과 평균 17세였어요. 이에 비교하면 미국은 평균 초경 연령이 대략 11세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초경이 빠를수록 유방암에 많이 걸리고 성장이 빠르니까 질병이 발생하는 연령도 빨라지고요.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빨리 노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식이섬유입니다. 자,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철분과 다른 무기질을 흡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사에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니까 혈액 내에 철분 함량을 알려주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니까 당연히 직장암이나 대장암 발생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난 거죠. 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죠? 당연히 식물성 식품입니다. 콩이나 야채나 곡물이죠.
특별히 색깔 있는 과일과 채소는 황산화제로 사람을 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각종 암과 질병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중국 연구에서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사실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체격, 큰 키, 멋진 몸매를 만들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 연구를 통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도 건강한 체격과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먹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나라에서는 공중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빈곤병으로 신체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빈곤병만 해결되면은 건강한 체격, 키, 그리고 멋진 몸매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미국인과 중국인의 음식 섭취를 통해 연구한 결과는 간단합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동물성 단백질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한 암 발생과 각종 질병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캠벨 박사의 이런 연구 발표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음식을 만들고 또 어떠한 그 산업체를 이끄는 어떠한 공장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엄청난 손해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씨에 있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식물성 단백질, 탄수화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창세기 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현대 영양학으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도록 하셨을까요? 많은 추측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위에 먹을 식물이 부족해서 육류를 먹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후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 열매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 즉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을 조사하면 930세 이상 건강하게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급격하게 저하되죠. 500살, 300살, 120살, 80살, 60살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환경에 대한 변화,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간 수명이 현저하게 낮아진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캠벨 박사는 말하기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사람은 죽는다. 단 식물성 식품을 먹고 생활을 바꾸면 사는 날 동안 여러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캠벨 박사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 책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 스케치 코너의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